시간 어떻게 됐어요? 1분 정도 줄게요. 진도를 많이 가기보다는 지금 파트가 특강에서 웬만한 부분은 다 하고 진짜 고3 끝에 고3 애들 상위권 중에 진짜 어려운 질문 나올 때 약간 나오는 표현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들까지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안 쉽습니다. 조금 안 쉬워요. 그리고 중요도로 따진다면 지금 하는 부분보다는 이전에 하셨던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항상 말하지만 영어 단어 수거의 중요도는 잘 나오는, 자주 쓰이는 표현이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하고, 가끔씩 쓰이는 표현들이 아무래도 더 중요하고, 그런데 자주 안 쓰이더라도 고2나 고3 수능 정도 지문에서 좀 어려운 글에서 나와서 글에 약간 좀 크게 영향을 끼치는 표현들은 또 좀 중요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는 표현들은 자주 쓰이는 표현보다는, 물론 기본적인 것도 같이 섞여 있지만 자주 쓰이는 표현보다는 자주는 안 쓰이는, 그렇지만 좀 어려운 글에서 가끔씩 쓰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뭐 1등급에서 최마지막 단계에 가는 거라서 조금 어렵기도 하고 어려운 거에 비해서는 자주는 쓰이지는 않고 그런 표현들이 있다. 뭐 여기는 비유 표현은 뭐 기본이죠. 이건 알아둬야 되는 부분인 건데, 여러분 저속순 기본 것도 있지만 어려운 표현들은 쌤 요즘 어려운 표현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외우기 좀 어려우면 그 부분 조금 걸러도 되는데, 그래도 지금 한번 봐둬야 나중에 고3 됐을 때 또 보게 되면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특강하면 이제 그 전에 마무리를 지어버리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지금 돼서 추가하는 게 중요한 거 이때까지 안 넣은 것도 그것도 이상한 거고, 좀 어려운 표현들이 좀 있다. 법상에 있는 표현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접속사를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원인 접속사, 뭐 조건 접속사, 뭐 목적 접속사 등등해서 말했다는데. 그래. 잘해서 올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표현들 기본적인 건 확실하게 알아두자. 비유 접속사는 다 알죠? 말 그대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해서 비유가 들어간다, 그죠? 기본적인 표현은 뭐죠? as if하고 as though다. 잠깐만. as if하고 as though다. 요걸 알아둬야 됩니다. 너무 많이 쓰입니다. 초중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지? 좀 조심할 점은 뭐냐면 even if, even though랑 헷갈리지 마라. even if, even though는 양보가 되어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들어가고, as if, as though는 비유라서 마치 뒤에 표세면 마치 새처럼, 마치 새인 것처럼 as if he were a bird, 그가 마치 새인 것처럼 나왔다. 어디가 비유가 들어가죠? 여기 비유 들어가죠. 여기도 여기가 비유가 들어가죠. 이 비유는 뭐가 되기도 하지? 가정법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한 비유 같으면 그냥 비유로 쓰는 거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비유, 아까 말처럼 큐쌤이 마치 새인 것처럼 하고 들어가면 as if Q is a bird가 아니라 Q were a bird가 들어가겠다, 그죠? 여기가 들어갑니다. 아이고, 가정법. 명절 잘 보냈나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다들 상태가 별로 안 좋네. 명절
영재를 푹 쉬지 않았어?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지금. 다들 얼굴이 폭탄 한 대씩 맞은 것 같은 그런 얼굴인데 지금. 자 밑에는 요거 조금 생각보다 중요하다. 얘는 짜증나는 점이 뭐냐면 접속사가 양쪽으로 붙는 거지. 원래 접속사의 공식이 주절에는 접속사가 안 붙기 때문에 접속사의 개수는 항상 뭐지? 문장의 개수보다 하나 모자란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as, just as A 문장, so B 문장은 양쪽에다 접속사가 붙습니다. 물론 뒤에 있는 so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붙여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주절이다? 여기가 주절입니다. 뒷문장. 뒷문장이 주절이고 앞쪽에 보통 우리 뭐라고 해요? just as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외우기도 한다 그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문장이 뭐가 된다? 여기가 비유 문장이 된다. 그래서 위에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위의 문장은 가정법적인 느낌이 조금 있어서 마치 뭐인 것처럼 이렇게 들어간다면 밑에 문장은 그냥 일반적으로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하고 조금 단순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아래에 있는 문장은 like라는 접속사인데요. 이 like가 전치사도 되지만 접속사로도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like 뒤에 가끔은 이식 문장이 나오게 되면 역시 뭐뭐처럼 같이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like가 무조건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다. 앞에 앞부분이 주절이 되겠죠. 앞부분이 주절 그리고 뒷부분이 이렇게 비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은 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대로죠. In the way that 뭐뭐 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뒤에 있는 문장은 방식으로가 될 건데 여기도 비유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앞문장이 주절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한다, 마치 뭐뭐 하는 방식으로. 역시 그냥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랫부분에서 조금 예시를 들었습니다. 가정법을 들었어요. 교쌤은 이야기를 하는데 맨날 얘기하는 거 보면 아는 것도 개뿔도 없으면서 as if he were a wise man 마치 지가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내가 보기엔 멍청하다만 비유가 어디 들어갔죠? 뒤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as도 마찬가지고요. just as하고 뒤에 여기 as는 생략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쓴다라는 거예요. just as를 쓰게 되면 어디에 비유가 들어간다? 앞부분에 비유가 들어간다. 그렇죠? 밑에 부분에 like 잘 못 봤을까봐 그는 말한다 마치 그가 뭐인 것처럼 그가 현명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는 이야기를 하는데 in the way that은 생략을 시켰거든요. wise man does 여기에 does가 대동사예요. 그래서 in the way 자체는 방식인데 현명한 사람들이 대동사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한다라고 해서 결국은 비유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문장에서 여러분 지금 보기에는 좀 쉬워 보일 수 있는데 해석해놓고 어디가 비유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뭐 as if as도는 안 헷갈리죠. 뒷부분이 비유가 되는 거고 just as도 안 헷갈리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앞부분이 비유가 되고 like나 in the way에서 뒷부분 비유됩니다. 또 보면 쉬운데 또 쉬운 문장 보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비유조사도 생각보다 좀 있더라.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내가 안 넣은 이유가 진짜 중요하고 특히 고3 지문에서 굉장히 주요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안 넣었던 이유가 이거는 무조건 본문하고 난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안 넣었고 본문에 나올 때 선생님이 추가를 했던 건데 이번에 특강이 좀 추가가 되면서 일단 넣어봤어요. 여기는 완전히 외워야 된다. 본문에서 잘 못하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은 대명사라는 거지.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적으라고 시킬 거예요. 대명사가 왜? 그렇지. 대명사는 찾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들을 해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명사의 기본 정의 자체가 명사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얘는 이 대가 대신이기 때문에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기 밑에 저 있는 카운터 파트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번역으로 상대방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아무 의미 없다고, 아무 의미 없다고요. 우리가 그 상대방이 누군지 찾아야지. 여기서 주인공이 뭐 상대방과 얘기를 하고 있으면 두 사람이 논쟁을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가 논쟁을 하고 있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상대방에게 얘기를 했으면 그 상대방은 누구라는 거지? 소크라테스라는 거지. 찾아야 된다고요. 무조건 찾아줘야 돼요. 대명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좀 많죠. 다음 페이지 좀 더 있다. 더 있어요. 생각보다 많다. 여기 있는 이 모든 표현들의 기본 전제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다? 반드시 가리키는 대상을 무조건 찾아줘야 됩니다. 여기 이거는 이미 유명한 거죠. 이미 유명한 거. 이게 다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The former, the latter. 뭐죠? 보통 우리가 전자, 후자라고 해서 앞에 나온 거, 뒤에 나온 거가 되는 건데 the former, the latter가 나오면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찾아줘야 돼요. 앞에 있는 몇 개를 찾아줘야 된다? 두 개. 두 개를 찾아줘야 돼. 두 개를 투라고 안 나와 있고 그냥 아까처럼 던진단 말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느 날 소크라테스를 만났다. 그리고 전자는 후자를 한 대 때렸다. 그럼 그냥 전자와 후자를 때렸다고 번역하면 안 되죠.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한 대 탁 이렇게 때렸다. 그래서 그게 되는 거죠. 이거 못하다. 이게 왜 들어갔지? 아 이걸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됐죠? 그런데 the one, the other를 쓰는 건데 요것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the other 자가 반드시 몇 개일 때? 두 개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위에는 뭐하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the one, the other를 쓰거든요. 왜냐면 the other 자체가 두 개일 때 쓰는 거잖아. 두 개일 때 앞에 게 전자고 뒤에 게 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the one, the other가 나오게 되면은 두 개 중에 전자, 후자를 찾아줘야 된다. 특히 the other가 후자입니다. the other가 중요하다. 밑에. the one은 더를 안 쓰기도 해요. 그래도 뭐 해야 된다. the other가 일단 나오면 앞에 one을 썼건 the one을 썼건 그냥 일반을 썼건 반드시 앞에다가 두 개를 찾아줘야 된다. 거의 똑같습니다. 이쪽은. 다시 대명사가 전자부자로 유명한 거 알죠? 역대 수능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선지에다가 the former, the latter를 집어넣어가지고 애들이 아예 거들떠도 안 보게끔 유도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the one, the latter, one, the one, the other, one, the other는 두 개가 된다. 아래쪽은 쌤 저 보스 이들 리더는 너무 잘 아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얘들도 얘들아 앞에서 두 개를 찾아줘야 돼요. 얘들 묶어서 들어갈 때. 뭐 글을 따라 다를 수 있지만 A는 A의 주장을 했고 B는 B의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둘 중에 하나는 현실이었다라고 들어가면 우리는 글의 주제를 찾는 입장에서 이 두 개의 주장 중에 하나는 뭐가 되겠구나? 주제가 되겠구나. 그러면 그 두 개의 주장이 뭔지 각각 짚어줘야 돼. 찾았을 때. 그래서 반드시 both가 되더라도 앞에 두 개 뭐 나왔었지? either가 나와. 특히 either 나오면 놓칠 수 있거든요. either가 나왔을 때 앞에 두 개 뭐가 나왔었지? 두 개 찾아줘야 되고 이들 두 개 찾아줘야 됩니다. 당연히 뒤에는 명사가 붙을 수 있고 명사가 붙으면 더 편하죠. 구에게 정해지니까 both 두 사람인지 두 의견인지 두 생각인지 사물인지 나와주니까 다시 쭉 정리를 하면 두 개의 시리즈가 쭉 있어요. 전자 후자 시리즈가 쭉 나왔고 그 다음에 두 개 다 둘 중에 하나 둘 다 아니다라고 직결을 가리키는 거.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다 체크인데 일단 the counterpart는 상대방이라는 거 뜻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좀 설명을 조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상대방이라는 거는 앞명사와 기능이나 지위가 서로 대등한 것. 그러니까 서로 대등한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무언가 대등한 위치에 있는 A 측면이 있고 B 측면 똑같은 주장인데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라든가 똑같은 어떤 사람인데 서로 이렇게 대결되는 거라든가 대등한 겁니다. 밑에 있는 equivalent 물론 여러분 뜻은 이제 다 알 건데 이것도 대명사입니다. 여기에서 뭐 어떤 그 금융 거래에서 이제 금은 더 이상 어떤 뭐 가치 있는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시기 어려워졌다. 우리는 거기 equivalent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equivalent를 가리키는 명사가 있어요. 그래 주제의 메인 소재가 되겠지. 주로 키워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비트코인의 시대가 됐다. 비트코인은 전자화폐가 중심인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퀴벌런트를 가리키는 건 뭐죠? 전자화폐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비트코인 지금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죠? 뭐야? 상관없지. 그렇죠? 여러분 투자하는 사람 없지? 아니, 한때 코인이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비트코인 사는 게 유행을 해서 고등학생들 중에도 코인 쪽에 투자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안 된다 얘들아. 공부 못한다. 거기 몇백만 원 이런데 푼 돈에 오른쪽에 보면은 뭐 하냐면은 역시 알고 있죠. 수량이나 가치가 같은 것. 수량 가치가 같은 것. 다시 이거 대등한 것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포인트는 뭐라고? 찾아야 된다.
자꾸 강조하는데 이거 찾아야 됩니다. 딱 보면 이퀴벌런트 찾아야지, 카운터파트 찾아야지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 되겠죠? 자, 애널로그도 많이 씁니다. 애널로그는 말 그대로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비유 가능한 거. 그러니까 여기 약간 유사물이라고 했는데 좀 오버하면은 유사물 또는 비유물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유한 것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흥부하고 놀부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큐쌤 저거 완전 저거 흥부 같은 저거 나쁜 놈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애널로그는 그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 놀부가 약간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유 가능한 여기서 됐을 때. 그래서 안명사 비슷해서 큐쌤은 마치 뭐 같다? 내가 거꾸로 설명했는데 큐쌤을 얘기하다가 아우 마치 큐쌤 저거 옛날 전래동화의 놀부 같아 이렇게 되면 여기 애널로그 놀부를 가리키는 거고 다시 놀부는 큐쌤에 대한 어떤 비유물이 되겠다, 그지? 유산물. 그 다음에 퍼렐러도 옛날에 얘기 많이 했습니다. 퍼렐러를 대등한 것 기본적으로는 평행이 기본 뜻인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에릭은 회사에 들어갔고 여기 그 누구라고 할까? 여기 지우는 예를 들어서 뭐지 군대로 들어갔는데 에릭이 과장이 되니까 여기에서 지훈 소위가 되고 에릭이 부장이 되니까 여기에서 지우가 예를 들어서 대위가 됐으면 여기 이 두 개는 서로 뭐하다는 거지? 퍼렐러를 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퍼렐러이 기본적으로 평행이라는 뜻이지만 서로 대등한 것이라고 들어갔고요. 주로는 이제 나는 쉽게 이해하려고 사람으로 비유했고 가능한데 주로 이거는 사건이나 어떤 진행 상황, 내용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사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 또는 비슷한 어떤 사건, 사람, 사물 다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여기 다들 좀 비슷한 게 카운터파트, 이퀴벌런트, 애널로그 그 다음에 퍼렐럴 전부 다 약간 대등한 비슷한 것이라고 느낌으로 보면 돼요. 그거랑 비슷한 것, 대등한 것. 근데 그 몇 개라는 여기도 아마 주로 두 개가 되는 거지. 두 개 중에 비슷한 것. 더 라이크도 비슷한 겁니다. 이거 자주는 안 쓰이지만 조금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조금 이렇게 묶어서 이쪽은 비슷한 거. 이쪽은 좀 비슷한 거라고 묶을 수 있겠다. 그죠? 비슷한 거. 다시 비슷한 거 한번 더 해볼까요? 상대방, 카운터파트. 그 다음에 가치가 같은 거, equivalent. 그 다음에 좀 뭔가 비유를 했지만 결국 같은 걸 가리키는 비슷한 거, 애널로그. 그 다음에 뭔가 서로 대등한 어떤 입장에 있는 거, 퍼렐럴. 그냥 비슷한 거, the like가 돼요. 아래쪽에 있는 건 역시 두 개의 개념인데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 그래서 여기 보면 alternative가 대안이고 이것도 선생님 엄청 강조했었죠. 아까 했을 때. 기존의 것이 A에서 B로 바뀌면 요 B가 뭐다? 요 B가 alternativ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가 불가능할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것. 뉴턴의 어떤 과학 이론 시스템이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이론을 내놓으면은 두 개를 딱 대비시켜서 앞에 게 아니라 누구 거 뒤에 있는 얼터너티브는 아인슈타인의 이론 이런 식으로 대명사로 들어가는 거죠. 가리키는 걸 찾아야 된다고 결국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라고 거의 비슷합니다. substitute 대체물이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것들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겁니다. 둘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건 완전히 바꾼 거고 요거는 조금 말 그대로 좀 대신할 수 있는 거다. 좀 미묘한 차이 정도만 있는 거다. 아래쪽에도 조금 비슷합니다. 컴플리먼트는 보완물이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부족 부분을 채워주는 거. 바이프로덕트는 이게 부산물이라고 하는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 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 컴플리먼트 여기서 바이프로덕트는 비슷하게 가서 앞에 거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뒤에 거는 앞에 거에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거. 그 부산물 다 알지? 원래 의도한 건 아닌데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거. 부작용 같은 거 하면 되지. 나쁜 건 부작용이고 좋은 건 부산물이고. 이렇게 하면 알고 있어.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영어에서 쌤이 자꾸 뭐 논리 구조 설명을 막 하다 보니까 그게 국어에도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국어 잘하게 됐네. 이런 게 바이 프로덕트라고.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 의도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 여기에서 이해됐어요? 밑으로 가겠습니다.
the opposite은 말 그대로 반대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하다. the opposite 그냥 반대 겁니다. 반대하고 넘어가면 안 돼. 반대 것 뭔지 찾아줘야 된다. 반대 것이면 찾아줘야 되고요. exception은 대명사라고 하기 조금 약하지만 앞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그대로 예외인 거죠. 그래서 여기 정반대의 것이라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두 개, 이렇게 이것도 되게 비슷하게 묶을까요? 반대 느낌은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잡아준다. 지금 남은 특강 우리 남은 시간 중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 좀 걱정되는데 그냥 뜻만 쭉 외우고 끝나버릴까봐 여기 있는 이 모든 표현은 시험 칠 때 다 옆에다가 뭐죠? 옆에다가 적어서 전부 다 찾아야 다 적어주세요 얘들아. 시험 칠 때 여기들은 전부 다 추가로 옆에다가 뭐라고 한다? 찾아야 한다. 그 찾아야 한다 좀 유치하겠지만 있어 보이게 말하면 대명사다라는 거고 대명사다라는 것 자체가 찾아야 된다. 안 찾으면 의미가 없다. 오른쪽에 이 표현 왜 있는 거야? 이거 외우라고? 아니 찾으라고. 누군지 찾을 때 도움되라고 적어놓은 거거든요. 다 찾아야 됩니다. 전부 다. 여기는 좀 되게 헷갈리는 표현이라서 좀 어렵죠. 일단은 힌트를 좀 줄게요. 이거는 그냥 하면 여러분 외워도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조금 일단은 no, not, no 첫 번째 기본입니다. nothing.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교급 대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 뒤에는 명사가 붙겠죠. 요 표현 자체가 하나의 표현이 되어서 이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요걸 어떤 식으로 여러분 정리하냐면 여러분 오른쪽에 좀 알아서 종이를 하든지 예쁘게 적으세요. 여기에서는 이 비교급 반대 그 다음에 명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요걸 되는 거지. 여기만 딱 따서 요 개념 반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뭐 쉽게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 not more than이면은 이 명사가 있잖아요. 지금 뭐니라고 칩시다. 그럼 much가 되겠네요. not much than 명사라고 들어가면 돈이 어떻다는 거지? 많다는 돈이 적은 돈, less money 같은 느낌, less money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좀 말이 조심스러워서 딱 반대가 아니고 반대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게 반대면은 그냥 얼마나 외우기 편할까? 반대 느낌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이걸 기본 전제로 가세요. 솔직히 여러분 이거 외워도 내 생각에 아마 진짜 거의 까먹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굉장히 오래 헷갈릴 거야. 헷갈려서 더 정신없을 수 있는데 방향 잘못 잡아버리면 이거 안 외우면 못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기본 전제로 삼는데 다시 not이 붙건 no가 붙건 nothing이 붙건 다 어떻게 되는 거다? 이 비교급 된 명사가 들어가면 이 비교급에 뭐로 가는 거다? 반대로 가는 거다. not more than, no more than, nothing more than이 나오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이 느낌을 좀 못하고 적은 느낌, 적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두 번째, 조금 더 세분으로 조금 들어가면 이제 구분. 여기에서 not을 쓰게 되면 명사가 없겠죠. 여기는 그냥 비교급 반대로 가면 돼요. 얘가 좀 더 쉬워요. not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not more than이면은 뭐가 되지? 뭐뭐 이상이 아니라 뭐뭐 이하가 돼요. 뭐뭐 이하. 그냥 쉽게 한번 들어갈게. not more than 10이다. 그러면 이건 얼마 되는 거지? less than 10인 거고 더 쉽게 얘기하면 19, 8, 7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not more than 10, 10보다 많지가 않다라고 들어가면 10보다 적다가 되고 10 이하가 되어 버린다고요. 기본적으로 not이 붙으면 그냥 그대로 반대로 가면 돼요. 여기에서 not more handsome than 큐라고 들어가면 뭐가 되냐? 큐보다 더 뭐하다는 뜻인데 더 못생겼다라고 맞추면 됩니다. 반대로 가면 돼요. 여기에서 자 그런데 3번 not이 아니라
아니고 no나 nothing이 붙고 그 다음에 이거 비실비실하면 이제 완전 헷갈려요. 된 명사가 붙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붙게 되면 여기는 선생님 아까 말대로 반대 느낌만 주고 반대 느낌을 그냥 강조하는 명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not more than, no more than 10. 10이 들어가면 이때는 뒤에도 10이에요. 밑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난 $10보다 더 많이 있지는 않아. not이 아니라 no나 nothing이 붙게 되면 $10는 $10인데 너 얼마 있어? $10 있는데 야 $10밖에 없어? $10보다 더 많이 있지는 않아. 어떤 느낌이라는 거지? 적은 느낌으로 보는 $10밖에 없어. $10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기는 less가 아니라 less 느낌을 강조하는 그런 텐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된다. 다시 들어갈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헷갈리면은 뭐 어쨌든 부정어 비교급 then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다른 거 헷갈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비교급을 따서 뒤에 있는 명사의 개념에서 이 비교급의 반대 느낌으로 가주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 1번만 그대로 여러분 반 이상 한 거야. 1번도 없는 거였으면 안 된 거예요, 얘들아. 하도 헷갈려 하니까. 반대 느낌으로 가면 이렇게 쓰면 아무도 안 하거든요. 다 외우라고 하거든. 정신없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이라도 아싸 개꿀 하고 먹으라고 하더라. 그냥 1번이 복잡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쓰면 안 한다고 아무도. 그래서 반대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라. 비교급 때는 말 그대로 반대로 쭉 가는 거예요. 더 많다면 더 적다로 가고 더 예쁘다면 더 못생겼다로 가고 쭉 반대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no나 nothing 비교급 then이 오면은 이게 반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반대의 느낌을 강조만 하는 거라고 해요. 반대의 느낌을 강조만 하는 거라고. no more than이면 똑같은 $10인데 10보다 10을 좀 적게 보는 느낌인 거고 no less than이 어떤 느낌일까? 똑같은 $10지만 $10를 어떻게 보는 거? 좀 많이 보는 느낌. 야, 뭐 $10나 있어? 이런 느낌이라고. $10보다 적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시험 90점 맞았다고 칩시다. no more than 90. 저 90점으로 하면은 선생님 90점밖에 못 받았어요. 이런 느낌인 거고 90점보다 더 잘 받을 수 있었는데 더 잘 못 받았어요. 이런 느낌인 거고 no less than 90점이면은 저 그래도 90점보다 못 받지 않았어요. 90점 정도까지 나를 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전제입니다. 이 1, 2, 3번만 해도 왼쪽 거 거의 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지만 자 갑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not을 표현을 쓰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not more than이 되면 여기에는 안 적었지만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은 less than의 느낌이 됩니다. 그런데 문법에서 더 동요로 치는 거는 and most예요. 헷갈릴 수 있는데 and most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러다 하자면은 맥시멈을 정하는 거야. 이게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요거로 갈게요. 자, 이거 갈게요. 이하. not more이 되면 이하라는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10개, not more than 10이면 10개보다 작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기껏해야 많아도 맥시멈 해봤자 10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not less than이 되면 여기에 less의 반대로 들어가서 이상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기는 more than, 더 많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고 동의어로 치면 at least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10개는 있어. 여기에서. 되겠어요? 여기 들어갈 때 최소한 10개는 있어. 그래도 헷갈리나? 예를 들어서 뭐 등산을 가는데 물을 챙겨가야 되는데 야 물 챙겼어? 조금밖에 나 챙겼어. 물 몇 개나 챙겼어? 많이 챙겨야 되는데 no less than 10 bottle 10병보다 적지 않아. 여기에서 10병보다 더 많이 있어. 이 정도면 충분히 10병 이상 있어 라고 해서 얘기를 가는 거고요. 그래서 not a few로 들어가면 비교급이 없지만 a few의 느낌이 조금의 느낌이니까 어떤 느낌인지 꽤 많은의 느낌으로 간다. 웃긴 건 동의어가 quite a few예요. a few 조심한다. quite a few는 이 quite 때문에 a few의 느낌보다 어떻게 이게 많은의 느낌 된다. 그래서 not a few는 반대로 가서 많은, quite a few는 꽤라는 느낌 때문에 많은. 두 개 다 많은입니다. 쉽게 들어가면 이거 누구랑 동의어지? many랑 동의어예요 이거. not a few. 많다는 뜻이에요. many예요. not a few. 꽤 많이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묶어야 되냐? 이렇게 묶고요. 오케이. 나중에 예외 하나 뺄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no more than이 붙게 되면은 여기 어떤 느낌이냐면 적음을 강조하는 거야. 안 바뀌어. no가 붙으면은 이거밖에 없어. 아까 전에 no more than 10 하고 들어가면 똑같은 10개인데 10개밖에 없어. 10개가 되게 어떤 느낌? 적게 보는 느낌. no better than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비하 강조, better는 더 좋다라는 건데 위에 있는 걸 더 좋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는 거지? 나쁘게 보는 거지. 여기에서 야 여기 이번에 또 표지 영어에 뭐 선생님들이 참 많이 오시고 이번에 새 수업하는데 누구랑 우리 수업하는 거야? 아 그래봤자 no better than 큐쌤하고 수업하는 거지. 뭐라고 보는 거야? 큐쌤보다 더 좋은 사람 못 만나고 그냥 딱 큐쌤만 하는 거야. 큐쌤을 좀 뭐라고 어떻게 보는 거야? 또 큐쌤이야? 짜증나 이렇게 큐쌤을 좀 비하 강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no less than으로 들어가면 많음을 강조하는 거지. 역시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무려 뭐만 이것 때문에 낚이지 마라. as much as가 이게 뭐뭐만큼의 원급 비교로 쓰는 게 아니라 뭐뭐만큼이나 많은 에서 얘도 뭐로 쓰는 거지. 이게 강조 표현이다. 여러분 as much as나 as many as가 강조의 느낌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강조의 느낌으로 써요. 나 이만큼이나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 as much as는 강조의 느낌인 거지 절대 원급 비교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 no other than 좀 중요하다. 요거 특히 많이 씁니다. 말 그대로 다르지 않은 걸 강조하는 거잖아. 해석이 뭐냐면은 바로 그 대상 강조인 거지. 다름 아닌. 내가 원하는 건 다른 사람 싫어. other teacher 싫어. no other than 큐. 나는 오직 그 큐. 그 대상을 강조해서 다르지 않다라는 걸 강조한다. 밑에 있는 none other than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대상 강조, 다름 아닌 바로 그 밑에 있는 no other than은 그냥 강조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exactly 바로 이 exactly가 뭐의 반대야? other의 반대라는 거지. 다르지 않고 바로 그 정확하게 딱 보고 내가 원하던 거야.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밑에 들어가서 nothing more than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nothing more이니까 뭐가 되는지 적음을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nothing more than은 거의 위에 있는 어디 갔냐 no more than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때 이 more이 오히려 more보다는 better 느낌으로 가는 거지. 바로 위에 있는 요 no better than하고 더 가까워요. 여기에서 고작 뭐뭐에 불과한. 그래서 more를 붙여서 nothing more than 하면 고작 뭐뭐에 불과한 이렇게 들어가고 nothing less than이 들어가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지? 좋은 쪽으로 가죠. 최고인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딱 하나 짜증나는 게 얘가 예외예요. 이건 내가 설명 이전에 못했던 거거든. 너희 너무 헷갈릴까봐. 얘는 예외입니다. 얘는 색깔 엄청 다르게 갈게. 얘가 짜증나. 얘는 이상하게 가요. nothing better than으로 가면 뭐로 가야 돼? nothing more than하고 똑같은 뜻으로 가서 고작 뭐뭐에 불과한 반대, 좋은 게가 반대, 나쁜 느낌으로 가야 되잖아. 그런데 nothing better than은 최고로 갑니다. 왜 이걸로 가냐면은 얘는 무슨 원리로 가는 거냐면 설명을 하긴 하는데 헷갈릴까 겁나는데 여기에는 부정어 플러스 비교급이 어떤 식으로 갈 수 있죠? 이게 최상급 대체 표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짜증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어 플러스 비교급이 말 그대로 지금 위에 본 원칙대로 반대 느낌으로 가는 그 약간 논리 구조가 있고 밑에처럼 뭐뭐보다 나보다 잘난 놈 없어? 내가 제일 잘났어 해서 부정어 플러스 원급 비교, 이제 비교급 비교를 해서 최상급의 대체 표현으로 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논리 구조는 전부 다 뭐로 간다? 기본적으로는 반대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반대. 기본적으로는 반대로 가는 논리 구조가 원칙인데 그 중에 딱 하나 예외가 뭐다? nothing better than. 왜 이렇게 쓰나요? nothing better than이랑 nothing more than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써요. 걔들 입에는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nothing better than만 예외가 돼서 얘만 better지만 최고 강조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만. 그래서 얘는 따로 빼세요. 얘는 그냥 외울 수밖에 없다. 얘는 이렇게 해서 얘는 최고 강조가 되어서 얘만 예외고 그 외 나머지는 오른쪽에 요 개념으로 하면 전부 어떻게 들어가면 된다? 이 비교급 자리를 다 물어 들어간다. 반대로 들어가면 된다. 다 이해됐죠? 반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 그러니까 맞지? 여기도
비교급의 반대로 가서 비교급 반대, 비교급의 반대 느낌 강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 진짜 좀 어려운 건데 조금 오타가 났다. 이게 좀 고쳐줘야 되는데 쌤이 좀 바꾸는 바람에 이 똑같아요. 위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A 똑같이 no more less B than C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원래 밑으로 했다가 지금 고치다가 좀 오타가 좀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more를 붙이면 오히려 아니다가 돼요. 여기 아니다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A에서 여기서 A가 B, C 그렇죠. 그 다음에 A에서 B,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헷갈릴 거니까 밑으로 갈게요. 고래가 A거든요. 고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fish가 여기에서 내가 잘못 찍혔구나. 소리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whale이 A고요. fish가 B고 horse가 C예요. 여기에서 C 뒤에 목이 뭐가 생각나면 a fish B가 생략된 거지. 이거 오타다 이거 또 메모 왜 이렇게 되냐? A입니다. 밑에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야. 고래는 더 많이 물고기가 아니다. 누구보다? 말보다. 그러니까 말은 물고기다. 말은 물고기 아니잖아요. 말이 물고기라고 보는 것보다 고래를 더 많이 물고기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은 물고기가 생선이 아니라는 것을 어류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고래가 포유류라는 걸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야. 야, 너 알지? 알지? 말은 물고기 아니잖아. 그것보다 고래가 더 많이 물고기가 아니야 라고 들어가서 오히려 여기에 자리에 more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뭐가 된다? 오히려 아니다. 부정적으로 가요. 밑에 문장을 보면 야 말은 당연히 포유류잖아. 여기에서 그것보다 고래가 덜 포유류이지 않아. 그러니까 고래가 말만큼이나 당연히 뭐야 이거? 포유류야 라고 들어가서 오히려 여기서 less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오히려 뭐지? 이다. 여기서는 부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긍정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no 비교급이 되면 어떻게 되니까 반대로 가니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no more 때는 좀 덜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덜 느낌이거든. 고래는 물고기 아니야. 그리고 뒤에 뭐지? 말이 당연히 아닌 것처럼 여기에도 고래도 포유류야. 요래 쓰는 긍정어로 가거든요. 뒤에 있는 고래가 그런 것처럼 헷갈리니? 이거 지워버릴까? 다시 여기 갈까? 여기에서 no more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죠. 반대 강조라고요. 끝. 여기도 마찬가지다. no less라고 이렇게 붙게 되면은 more 강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로 가는 것이 이게 부정으로 가는 거고 이게 뭐로 가는 거다? 긍정으로 가는 거다. 여기에서 whale is no more fish. 고래는 더 많이 그렇게 물고기 아니야 자체가 물고기가 일단 아니다. 그리고 해놓고 뒤에 당연히 말이 아닌 것처럼 이런 느낌이라고요. 여기도 고래가 no less로 가면 포유류가 덜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서 많이 포유류야. 고래는 뭐인 것만큼 당연히 말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죠. 자 정리를 했는데 여기 있는 이 표현들은 좀 헷갈려서 쌤이 잘 안 건드리는 건데 여러분 진짜 헷갈리면 쌤이 이거는 이제 지금 특강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준 거고 보통은 오른쪽도 쌤이 시간이 없어서 잘 못 해주는 경우 있는데 일단 1번만 해도 반 이상 못 꺼요. 할 수 있으면 요거 2번 큰 차이 없잖아요. 그지? 요 2번 3번 합친 게 1번하고 같은 거거든요. 요 2번 요거에서 2번 이렇게 할게요. 2번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응용된 2번까지만 가져도 여러분 웬만해서는 이 수고를 다 씹어 먹어요. 그치? 다 씹어 먹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쭉 이렇게 나열을 시킨 거고
특히 봐줄 거 노하들 땐 많이 쓰고요. 밑에 있는 nothing better than 완전 예외다. 완전 예외로 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두 개의 표현은 진짜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데 고3에서 어려운 질문에 한 번씩 나오면 여러분 이거 알고 있으면 큰 무기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한번 알아두고 갑시다. 그렇죠? 여기 요거는 또 좀 다른 거거든요. nothing but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but이 but for except for인데 except 잘 안 쓰고 주로 nothing but을 많이 쓰거든요. 얘도 그냥 뭐가 되냐면은 강한 긍정이 돼요. nothing이면 강한 긍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부정 플러스 부정이 이중 부정이 되어서 뭐가 된다? 강한 긍정이 되고 아래쪽에는 anything은 긍정이잖아. 긍정 플러스 부정은 합치면 뭐가 된다? 강한 부정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 nothing but은 오직입니다. 다시 anything but은 강한 부정이에요. 강한 부정. 이것도 옛날에 예시 많이 들었었는데 그냥 할까? 여기서 안 넣었는데 I want nothing but coke. I want anything but coke. 너 뭐 마실래? 라고 물어봤거든요. 여기에서 nothing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뭘 제외하고는 콜라를 제외하고. 콜라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무슨 말이야? 콜라를 원해 안 원해? 안 원해? 원한다는 거거든요. 콜라 말고 다 싫어. 콜라만 좋아. 여기에 부정돼서 긍정으로 간 거고. I want anything 어떤 거든 괜찮아. 뭐만 아니면 콜라만 아니면 콜라 빼고 뭐 하겠다? 다 먹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이렇게 보면 이해되겠지만 이 예문이 쉬워서 그런 거고 본문 들어가면 헷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외워주는 거라고 얘들아? Nothing but nothing 부정 nothing으로 시작하면은 부정 강한 긍정 anything but은 긍정 부정 강한 부정이 된다. 여기도 중요하다겠죠. 여기서 아래에 있는 표현을 살짝 봐주세요. No better than 투부정사라고 해서 나 투부정사보다 더 많이 알아. 내 투부정사 할 정도로 그렇게 바보 아니야. 그것보다 많이 알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여러분 오늘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표현들은 독해 나올 때마다 이제 어려운 그래서 건드리는 건데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좀 있어요. 특히 대명사 너무 중요하고요. 그 뒤에 앞에 있는 표현이니까 뒤에 표현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이거 필기를 하는데 필기 그냥 쭉 적지 말고 차근차근 적어도 돼요. 아까 그건 적을 자리 있겠어? 종이 하나씩 줄까요? 종이 하나. 물 한 잔씩 마시고 하면 되고 천천히 적어보세요. 오늘 페이지 많이 안 나가도 괜찮아요. 너무 어려워서.